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조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비용이 따로 발생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중에 병원은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4에서 5만 원, 그리고 한 7, 8만 원 정도 비싼 데도 있는데, 이렇게 비용이 적은데도 우리 지난해에 성장판 검사를 실시했던 실적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장판 검사 자체가 저학년일 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렇게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 홍보는 내년 초에 충북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들 이제 학생 수를 파악하고 또 저희들 각종 관찰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우리 또 저희들 이제 홍보 수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생을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반회보를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은 이게 자료가 정확한 게 맞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의 평균 청도군 평균 키가 134.1이고 3학년은 0.1cm만 자라서 134.2고 4학년은 133.7이고, 이렇게 되면 이 3개 학년에 이 평균치라는 것은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까? 4학년 같은 경우에 좀 무슨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작은 건가요? 우리 군에서 성장판 검사했던 실적에 따라서 비교해봐도 좀 자료가 좀 다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이제 표가 보니까 이제 위에 거는 저희들 보건소에 이제 방문한 초등학생 성장판 검사 실질이고, 밑에는 저희들 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이제 학년별 평균 키를 지금 받은 상황인데, 위에가 보니까 약간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표가. 아니요, 위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했던 성장판 검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령별로 꾸준하게 상승이 되어가고 있고, 물론 저 표본이 작은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 이상 되는 데는 보면 표본이 있는 곳에는 평균 키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충북 교육지원청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2학년 때 134.1cm 평균 키였는데 지금 4학년은 133.7이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정말 충북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왔다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들이 결국엔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도예나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자료로 활용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실 때는 뭔가 좀 이상하실 때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장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진과장 이영숙입니다. 건강정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 김태훈 치매 예방사업 관련해서 만 65세 이상 청도군의 치매 환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 환자 비율이 1%거든요. 65세 이상이요. 65세 이상. 대한민국 2022년도 기준에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치매 환자 비율이 10%인데 충북은 1%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네. 그 연령대 우리 성인 연령대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전체 네네네. 성인 기준에 연령 1%요. 네네. 65세 이상. 그래도 1%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 65세 이상 비율 우리가 40.3%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10%인데 나머지 60%가 평균을 내봐도 1%뭐 적어도 한 4, 5% 나오겠네요. 치매 환자 비율이 우리 군의 비율이 얼마인지 지금 청도군이 9.5%죠. 만 60세 이상 인구로 봤을 때. 네. 그러면 만 65세 이상 인구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 대한민국 평균이 10.1%인데 우리 군의 만 65세 이상 비율이 10%를 훨씬 넘는다면 우리 군이 특별하게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군이 약간 5% 정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5% 정도 높은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조금 더 치매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치매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을 해서 높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조기 검사, 선별 검사를 많이 네. 하는 영향도 있고, 네. 또 노인 인구가 우리 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인구 많은 거하고 비율적이라고 상관이 없죠. 그 비율은 노인 인구는 몇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대한민국 평균보다 한 5%가량 높은 이유가 선별을 자주 하고 조기에 검진을 하고 해서 우리가 치매에 등록되는 인구가 치매 환자 등록되는 인구가 높아지는 거라면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치매 환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5%가량 50%가량 높다면 평균 비율로 따지면 50%가량 높은 거죠. 가량 높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정지과가 치매 환자 등록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찾아보시고 파악해 보셔야 된다. 이게 뭐 일반적으로 파악 언론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군이 더 높은 이유는 정말 건강검진을 빨리 하고 우리 치매 조기 진단을 활성화해서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굉장히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일 것이고 그 외에 인자가 있는 부분, 다른 인자가 있어서 치매 유병률이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을 맡기더라도 우리 군이 평균보다 50%, 대한민국 평균보다 50% 높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사이. 얼마 전에 그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 가로등 없는 지역에 학생들이 청소년들 와서 담배를 피고 거기 침도 뱉고 하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니까 제가 하는 그 밤에도 정말 깜깜한데 그 밤에도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이 모여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일 흡연율이라고 하죠. 매일 담배 피는 매일 흡연율 경험을 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원님 죄송하지만은 청소년 흡연율에서는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방 교육만 학교로 해갖고 네. 구체적으로 좀 예방 교실로 해갖고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네. 이제 하는 활동만 많이 네. 하고 계시죠. 대한민국 평균은 2022년도에 매일 흡연율 같은 경우에 4.5%거든요. 우리 군도 그와 비교해서
얼추 대동소이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건강증진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도 조금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학생들의 흡연율 정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꾸 일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청소년 흡연율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이 결과치를 알고 싶고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면 그 또한 지역사회의 그 결과치가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지역의 어른들에게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동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청도 사는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흡연율이 한 2%도 안 된다 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또 그것 또한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우리 건강증진과의 실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노인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건강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힘을 쏟고 계신 부분은 우리 노인 인구가 40.3% 이상 넘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다 생각하지만 그 밑에 우리 청소년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 또한 이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은 학교 다닐 때 보면 흡연은 약간 유행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결국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흡연율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승민입니다. 이영수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의원 발의조회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하셨던 부분은 칭찬합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박승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되어 있던 이 건에 특히 배회 감지기가 꼭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기금과 우리 공비를 해서 바로 만들었던 부분은 바로 실시하고 했던 부분은 참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종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되었던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하는 건입니다. 그저께부터 이제 접종을 개시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죠. 네. 김용경 의원님과 노인법에 따른 노인 연령에 대한 부분에 서로 불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 소통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진행하는 과정상의 절차상에 미흡한 점은 의원님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주민들과의 의원들께서는 소통이 잦아요. 닿는 부분에서 전달을 매개체 역할을 할 텐데 다소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상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지 못한 점도 우리 청도군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치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고령 우리 노인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려고 그러면 정말 예산이 더 수변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과의 그런 서로 마찰된 부분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했던 민간 위탁 사무감사 여과 미실시한 경우에 대해서 또는 사유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우리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냥 도움만 있는 좀비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질타를 지적하고 개선 권고를 합니다. 제가 민간 위탁 사무 감사에 대해서 공통 질의했던 내용은 그런 부분입니다. 위탁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수반을 해서 실행을 하는가, 아니면은 인건비만 따먹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는가 해서 공통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여기 적시되어 있던 6개 사업 항목에 위탁 사업자가 해동의료재단, 충동메타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약 기간은 1년씩 이렇게 끊어서 하나요? 3년 기준으로. 3년 기준하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았던 사유는 지도 점검으로 대체를 하셨어요. 네, 지도 정보로 대체했는데 민간 위탁 사무에 저희가 좀 실시를 또 하지 않았는 게 미흡한 점인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1년 연차제로 감사를 하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위탁 사업자도 이게 해동 충남 메타병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하고 있나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군데인데 여기 한 군데만 신청을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계속 우리가 공고하고 해서 하는 상황이라서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물론 그렇다 훔치지만 이 차를 한 개소밖에 오지 않아서 네, 그래서 계속 재계약을 네. 한다. 청도에서는 두 군데를 합니다. 네? 청도에 두 분의 정신병원이 있는데 한 군데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에 편협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신청자가 없고 정신병원 하나밖에 없어서 다. 정신병원은 두 개인데 두 군데서 여건이 한 군데가 이런 뭐 우리가 다 심사한 결과 또 이렇게 모든 재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 메타병원을 했는데 이게 만기가 끝나면 또 다른 병원도 우리가 좀 동료를 해갖고 해볼 의향이 있냐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야 뭐 정보 전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감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또 계속 지도 점검을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연차를 계속 여기에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감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이 보일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한 개수밖에 계속 되지 않는 이 시점이라 그러면 감사를 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카르텔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단지 사업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에 그냥 이 업체 간의 인건비 정도의 사업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쭉 보니 인건비 위탁 사업을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몇 가지 점을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은 종사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같이 내용을 한번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 감사를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이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실질적으로 내부 감사 한번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단 이상입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사이에서 또 선생님이 또 다른 선생님이 이분에 대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침해를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연계해서 침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활용을 좀 더 많이 해주시고 사회적 가족 만들기 초등학생하고 1대1 매칭을 해서 친친할성 이 사업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년 전에부터 이렇게 연계돼서 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학교와 연계해갖고 이렇게 정신활동해갖고 봉사활동 동의해서 애들 수업 마치고 네. 그 학교에서 얘기해주는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치매센터에 방문해서도 하고 다양하게 경로당에 모이는 데서도 이렇게 애들이 같이 합류해서 하게 할 수 있고 그럼 애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봉사 시간에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네. 경로당이라든가 네. 뭐 저희가 세트에 가서 연계해주는 그런 기간에 그렇게 이거는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작년에 했던 분들이 좀 만족도는 있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게 우리도 젊은 애기들뿐만 좋아하듯이 어르신들이 젊었다는 자체가 애기들이 다 옛날에 이런 자기들 손자 키우는 그런 기분으로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에 수업 마치고 이렇게 하면 학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래서 부모들은 이 아이들 엄마들은 그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아이들만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니고 그 학교와 MOU 초교해서 그 학교하고 그 몇몇 아이들이 원하는 애들이 이제 봉사 점수로 그렇게 하고 해서 그 애들이 고등마을이나 이런데 우리가 행사할 때 방문해서 같이 뭐 얘기하고 이런 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식으로 하면 네. 그 안에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이랑 뭐 장기자랑 비슷하게 뭐 놀고 예. 그리고 할머니들 우리가 뭐 치매 고등마을이나 아니 각종 행사에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서비스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계단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하고 주로 몇 시간씩 합니까? 그냥 우리가 고등마을 하는 게 보통 1시간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 지금 선생님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치매 고등마을 하는 데가 매전에 동산하고 그 하양에 소라하고 몇 군데 세 군데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학교가 좀 이름을 뭐라 그러지 몇 군데 더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좋으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네, 이거 좀 많이 홍보해보고 부모들도 같이 원하고 하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갖고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뭐 건의하고 또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어르신분들을 걱정하는 게 치매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 충북군도 인구 대비 2인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1인 가정이 많다. 뭐 인구 대비해서 가정수가 많은데 평균 2인이 안 된다. 1인 가정이 많다. 주로 보면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장 많이 돌보는 데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주간보호소다. 그죠? 네. 그러면 주간보호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혹시 질병의 징후가 있다. 이러면 보건소하고 상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네. 보건소 직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보다는 물증이 낫다. 아마 우리 친구분의 65세 이상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소를 최고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건의를 한번 해보고요. 예, 대상포진 유통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구입하는 약은 본 예산 대비 좀 많이 적다 그죠? 네. 많이 적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촌의 병원의 유통업체는 좀 열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의
서울에 있는 서울사업소를 통해서 제약회사하고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다. 또 제약회사는 우리 국내 회사가 하나 있고 수입하는 회사 2개가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저렴하다. 또 비싼 약이 지금 공급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싼 약을 많이 이렇게 유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유통업체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약회사하고 10번, 20번을 찾아가더라도 우리 군의 실정을, 농촌의 실정을 그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고 좀 더 생산을 해서 우리 농촌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게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끔 다른 사업들은 본 예산보다 추경에 더 씌워두려고 각 부서에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예산 본 예산이 남아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우리 전국 국민 연세 많은 분들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행정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약품 구입에 또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저그저 대답해서 그저그저 좀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한 대표님 그리고 고민에서 양충 대표님 골든 타임뉴스의 정일용 대표이사님 한세현 도덕품질국장님 그리고 프라임 전문의사 김진경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건행정과 금융기능과 소관에 대해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기능과 소관 분쟁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 우리 담당 다 우리 주니까 정부가 이렇게 어려울 때나 어려울 때 좀 많이 신경 쓰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 농업과 소관에 대한 분쟁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